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안 소원했던 한중 관계가 어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의 길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이사 갈 수 없는 중요하고 가까운 이웃이라고 했던 시진핑 주석의 말을 언급하며 한중 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나아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중 간 고위급 소통 채널을 정례화하고 인적, 지방 간 교류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초대로 머지않아 중국을 방문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색 넥타이를 메고 나란히 선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회담부터 친교, 만찬까지 내내 함께한 두 정상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국 고전의 한 구절을 읊었고 천리마가 달릴 수 있는 것은 다리 하나의 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모두는 각자의 분야에서 양국 간의 우정과 신뢰를 두텁게 만들어주신 한중 관계의 주역들이십니다. 시 주석은 각 나라 유학을 다녀온 통일신라 최고 문인 최치원의 시로 화답했습니다. 挂席扶沧海长风万里通的名句如今中韩友好继续焕发出生机和活力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나아가게 됐다는 점이 매우 뜻깊다고 평가했습니다. 11년 만에 이루어진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은 우리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추진에 있어서 한중 관계 발전이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줍니다. 가까운 두 나라가 공감대를 먼저 이룬 건 경제와 민생 분야입니다. 한중 두 나라는 70조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고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혁신 창업 프로그램 공동 추진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앞으로 고위급 소통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 이후 틀어졌던 한중 관계가 새로운 출발선에 놓인 셈입니다. 한한령도 민간 교류가 활발해지면 자연스레 해소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어제 만찬장에선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과 이창호 구단, 시 주석이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돼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북핵 문제를 포함한 안보 분야에선 좀 더 셈이 복잡합니다. 위중 패권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이웃 중국과도 협력해야 하는 한국으로선 경제 문화 분야 복원에 더 초점을 맞추며 균형점을 찾아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4가지 제언을 내놨습니다. 특히 최근 일부 혐오 세력에 의해 악화된 두 나라 국민의 감정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와 인적 교류를 강화하자는 제안을 했는데요. 시 주석이 직접 관계 개선, 교류 확대 같은 말을 언급하면서 중국 내 한류 산업을 가로막았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피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인 혐오를 부추기는 거짓 주장은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경주에서도 반복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간첩 활동이 보고가 되고 실제로 잡혀가고 있는데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같은 정책을 펴서야 되겠습니까?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한중 관계를 위한 4가지 제언을 내놓으며 양국 국민의 감정을 개선하자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의 협중 정서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 주석은 인문 교류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자고 제안했습니다. 媒体、智库、地方等交往，促进两国人民心通意合，为中韩关系健康稳定发展营造良好氛围。 교류를 강화하자는 발언 때문에 사드 배치를 계기로 내려진 이른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완벽하게 얘기되지는 않았지만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자신의 SNS에 시진핑 주석이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과 얘기를 나누다 왕이 외교부장에게 북경 공연을 지시했다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거론하며 첨단 분야 경제협력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바이오 제약, 녹색 산업 등의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지목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하위 단계 제품을 생산하면 한국이 이를 이용해 상위 단계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수직적 분업 구조를 탈피해 수평적 협력 구조로 발전하자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소개하며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자 중국 측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그대로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 발표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북한을 의식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선 평소 쉽게 들을 수 없었던 정상들 간의 대화가 그대로 생중계되기도 했죠.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추진 잠수함을 요청하거나 시진핑 주석한테 대놓고 농담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도 할 말은 하거나 뼈 있는 얘기가 오간 치열했던 정상외교의 현장을 윤상문 기자가 담았습니다. 회담을 마치고 화기애애하게 선물을 교환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한국의 선물을 소개받은 시 주석이 답례로 중국에서 준비해온 선물을 설명합니다. 한국산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샤오미 스마트폰도 등장했는데 이 대통령이 유심히 보다 농담을 던집니다. 통신보안은 잘 됩니까? 그러자 시 주석은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백도어란 제조사가 정보를 빼내려 사용자 몰래 심어둔 뒷문을 뜻하는데 미국은 이를 문제 삼아 중국산 통신 장비에 대한 제재를 수년째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대놓고 묻고 시 주석은 웃으며 응수한 겁니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선 KF-21 사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군사안보 분야에서 전투기 공동개발 같은 아주 깊이 있는 협력 관계가 맺어졌는데 더 큰 결과로 되돌아오게 될 수 있도록. 그러자 프라부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구체적인 이야기는 비공개로 하자며 돌립니다. Quality or sensitive nature of this defense, I think we need to discuss in more detail. Maybe not in front of the media. 인도네시아가 KF 사업 분담금을 제때 내지 못해 최근 금액을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조정했는데 이 대통령이 전투기를 언급하자 상대가 이를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선 이 대통령이 콕 집어 핵 추진 잠수함 이야기를 꺼내 하루 만에 승인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낯뜨거운 칭찬과 뼈 있는 농담이 오고 간 정상들의 만남. 웃으면서도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우리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에게 준 선물도 큰 화제를 모았죠. 두 정상이 답례로 준 선물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선물 하나하나마다 다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선물에 어떤 뜻이 담겨 있을지 고병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바둑애호가 시진핑 주석을 위해 준비한 봄비자나무 바둑판과 나전칠기 자개원형 쟁반. 설명을 들으며 유심히 본 시 주석이 중국에서 가져온 선물 보따리를 풀어냅니다. 가장 먼저 아내 펑리이한 여사가 김혜경 여사를 위해 준비한 중국 찻잔 세트가 소개됐습니다. 乌龙茶它就是这个杯子都很小，都是很浓的茶沏出来的很浓，就拿这个小杯子喝。 보이차 우려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 준비한 선물은 샤오미 15 울트라 스마트폰 2대. 我们小米生产的旗舰手机里面，它这个曲面是韩国的产品，这个曲面是韩国的产品。 최신형이 아닌 작년 모델을 가져오며 한국 기업 LG 디스플레이 부품이 사용됐다고 강조한 건데 두 나라가 산업 생태계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된 건 옥으로 만든 벼루와 붓을 포함한 문방사호였습니다. 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 나가는 한국을 향해 균형감을 요구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너무 귀한 선물 감사합니다. 재료값만 1억 원대에 달하는 무궁화 대연장과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한국에 답례품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장이 찍힌 야구공과 미국 프로야구 워싱턴 내셔널스 선수의 친필 서명이 담긴 야구 배트였는데 미국 측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야구를 소개한 역사에서 비롯된 한미 양국의 문화적 유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은 미국과 중국, 일본 같은 우리의 주요 수출국뿐 아니라 캐나다,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에이펙에 참여한 기업들이 투자를 약속한 금액만 해도 1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에이펙의 경제 분야 성과는 이혜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에이펙을 계기로 한국을 찾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직접 거제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카니 총리는 안전모를 쓰고 최근 진수된 장영실함에 직접 탑승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는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12척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우리 기업인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을 독일 기업과 함께 적격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수주에 성공하면 한국 기업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60조 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La Corée est une des plus importantes partenaires pour le Canada dans le secteur de défense, du commerce, la culture, tous les domaines.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다이애나 폭스 카니 캐나다 총리 배우자와 친교 일정을 이어가며 캐나다를 상징하는 빨간 한복을 입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비공개 회담에서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 의지를 적극 밝혔습니다. 캐나다의 신속한 전력을 확보하고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도 경주에서 한화오션 경영진을 만나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필리핀 잠수함을 유지, 보수, 운영하는 MRO 사업의 협력 방안과 한화 측이 잠수함 지휘관을 필리핀에 지원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됐습니다. I believe that these continuing exchanges will be much improved. 이 밖에도 이번 에이펙 행사에서는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1,700명의 기업인들이 참여했는데 기업 차원에서 약속한 투자만 해도 모두 13조 원에 달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도 꿈쩍 않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중 정상회담 당일인 어제 러시아 파병을 갔던 북한 특수부대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비열하고 저열한 적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속내가 무엇인지 고재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얼굴에 기왓장을 놓고 망치로 부수는 등 차력쇼에 가까운 특수부대의 훈련이 이어지고 관상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린 어제 김 위원장은 인민군 제11군단, 지난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을 갔던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에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저열하고 비열한 적수들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발전권을 철저히 사수하고 한중 정상회담 전날엔 북한 외무성 부상이 나서 회담 의제였던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개꿈, 망상이라고 거칠게 비난했는데 러시아를 지렛대 삼아 비핵화 논의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직접 비난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번 에이펙 회의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핵 보유 국가, 제재 완화 등을 얘기했고 Well, I think they are sort of a nuclear power. Well, they got a lot of nuclear weapons, I'll say that. 이 대통령도 북미 대화 지원에 적극 나설 의향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또 미국과 북한이 대화해서 관계를 개선하면 남북 간의 관계도 개선할 길이 열리기 때문에 빠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예상되는 내년 4월 전후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과 연동해 북미 간 의미 있는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북미 회동의 장애물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러우 전쟁이고 두 번째로는 러시아와 중국의 튼튼한 뒷배가 있다는 거고 이러한 것을 다 생각하면서 이 북미 회동을 좀 늦추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밖에 내년 1월 북한의 9차 노동당 대회에서 논의될 외교 노선에서 대화 시그널이나 구상이 구체화된다면 북미 간 접촉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중국이 과거와는 달라진 힘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백악관은 엄청난 승리라고 자평했습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중국이 하나오션에 미국 자회사 5곳에 부과한 제재 조치도 풀릴 전망인데요. 다만 미국 내에선 동맹을 빼고 무역전쟁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틀 만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상세 합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설명 자료에서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더 옥죄는 조치와 반도체 기업 등에 대한 보복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엄청난 승리라고 자축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무역법 위반 조사에 맞대응해 시행한 조치, 특히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 조치도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14일 중국은 이 회사들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 당국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거래 금지 대상에 올렸습니다. 여기엔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이 된 하나오션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운영사가 포함됐습니다. 미국도 중국의 조선 해운업에 대한 조사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화웨이, SMIC 등 중국 업체 자회사까지 적용하려던 수출 통제 조치도 일단 중단됩니다. 분쟁의 해결이 아닌 일시 중단일 뿐이란 평가가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영원한 평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지층을 의식한 듯 특히 중국의 대두 수출이 재개된 것을 큰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폴리티코는 취약한 휴전을 결정적 승리처럼 포장한다고 꼬집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의 주된 목표는 내년 중간선거 전 혼란을 피하는 것이라며 전략 없음을 비판했습니다. 미국 내에선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을 뿐이라는 냉소적인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주요 언론들은 한국과 같은 동맹의 지지를 얻지 못한 채 무역전쟁에 나서는 것 자체가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서울엔 오늘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지고 내일 아침엔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까지 떨어지는 곳도 적지 않은데요. 현재 가을 단풍이 절정을 맞았지만 이렇게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단풍잎도 평년보다 빨리 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굽이굽이 도는 도로를 따라 설악산 산등성이가 울긋불긋 물들었습니다. 기암괴석으로 가득한 설악산의 형형색색 파노라마가 병풍처럼 펼쳐집니다. 가녀린 한 가닥의 물줄기가 포물선을 그리며 내려오는 여신폭포에 이어 흘림골 탐방지원센터에서 1시간쯤 걷다 보면 도착하는 등선대 전망대까지 단풍이 쭉 이어졌습니다. 진짜 와서 보니까 날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합니다. 집에 계시지 말고 산으로들 들로들 나오세요. 등산하기 최고예요. 스카이워크와 출렁다리를 갖춘 설악 향기로를 따라 설악산 소공원으로 향하는 등산객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설악산 단풍은 지금이 한창 절정이지만 최근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잎도 같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 가을 장마 뒤 갑자기 찾아온 겨울 날씨에 설악산 단풍을 즐길 시기가 짧아졌습니다. 이상 기온 등으로 이달 초 평년보다 조금 늦게 물들기 시작한 설악산 단풍은 한 달여간 이어진 가을 장마 탓에 탐방객들에게 얼굴을 내어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단풍 보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거는 자연의 변화를 느끼는 게 더 소중하다 생각하고 울긋불긋 단풍의 향연은 설악산과 오대산을 지나 남쪽의 지리산과 내장산, 한라산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헬로윈 주간을 맞아 미국도 요즘 축제가 한창인데요. 올해는 곳곳에서 K-팝 데몬 헌터스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K-팝은 물론 음식과 미용 등 여러 분야에서 한류에 푹 빠진 미국의 모습을 LA 박윤수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의 한 식당. 헬로윈 축제를 만끽하던 사람들이 K-팝 데몬 헌터스 주제가가 흘러나오자 일제히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캐대언 코스튬은 단연 올해의 인기 복장입니다. When I saw the movie, I really liked the bird and the tiger. I thought it was really cute how the bird had the hat, stole the hat from the tiger. 워낙 인기가 폭발적이다 보니 의상 구하기도 전쟁과 같았습니다. I couldn't find a wig and everything was sold out everywhere, so I just bought like fake hair extensions, braided it into my real hair and then painted it. 올해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헬로윈 의상 1위부터 5위를 싹쓸이할 정도로 캐대언의 인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K-팝의 영향력은 캐대언이라는 가상의 아이돌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국내 한 아이돌 그룹이 예고 없이 게릴라 콘서트를 열자마자 수백 명이 모여드는 등 세계 문화 산업을 선도하는 LA에서 K-팝은 탄탄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It was so good. I usually listen to their music, but I've never seen them in person, so it was a totally new experience. 손흥민 선수가 이적한 LAFC는 플레이오프 첫 홈 경기를 K-팝 축제로 꾸미기도 했습니다. K-pop is becoming so well known that it makes it more fun to actually listen and spread the word about K-pop. So having this be a combination is a really cool idea. I like it. 트럼프 관세 시행을 앞두고 사재기 열풍까지 불었던 한국산 화장품은 백악관 대변인도 인증사진을 남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화장품 점유율이 22%를 차지해 사상 처음으로 프랑스를 넘어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어제를 끝으로 성황리에 마친 경주 에이펙 행사의 성공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낮밤을 가리지 않고 땀 흘린 수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에이펙의 숨은 주역들을 김민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정상들의 숙소가 밀집한 보문 관광단지 내 경찰 특공대 베이스 캠프입니다. 긴장 속에서 또 하루를 보낼 탐지견의 상태를 살피는가 하면 폭발물 탐지 차량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합니다. 자, 차량 앞으로! 반복되는 교대 근무로 끼니는 차 안에서 해결하기 일쑤입니다. 바로 이제 튀어나올 수 있는 우발 대비를 항상 하고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하는 거죠. 특공 대원들을 포함해 전국에서 모인 경찰이 하루에만 최대 2만 2천여 명. 경계 근무, 교통 통제, 검문 검색에 투입돼 지난 일주일간 에이펙의 24시를 지켰습니다. 미디어 센터에 마련된 식당에는 끼니마다 전 세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Food has been really good. I'm vegetarian myself, and so it's nice to see that there's some sort of fresh fruits and vegetables. 이슬람 교리에 따라 만든 할랄 LA 갈비부터 채식 메뉴까지 한 끼에 700명이 먹을 음식을 요리사 8명이 매일 꼭두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맛있다고 베리굿이라고 얘기해 주실 때 그때 최고 보람 느꼈는데.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행사에 하루에만 20톤 넘는 쓰레기가 쏟아졌지만 환경미화원과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쾌적하고 청결한 에이펙을 책임졌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체가 좋더라고요. 우리 깨끗하다고 그러시대요. 기분이 좋아요. 그냥. 자원봉사자, 지자체 지원 인력, 그리고 경주 시민들까지 드러나지 않지만 내내 함께했던 든든한 후원분들입니다. 저의 이 작은 실천이 저희 경주를 좀 더 친절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에이펙은 마지막까지 묵묵히 애쓴 사람들의 힘으로 무사히 막을 내렸습니다. 경주에서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이번 에이펙에선 무역전쟁의 날을 세워오던 미국과 중국 간에 우리나라 역시 두 대국과 긴장된 협상을 벌였죠. 패권과 생존을 건 담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에이펙 경주 선언은 힘겹게 도출됐는데요. 이번 회의에선 무엇을 볼 수 있었을까요? 김희용 논설위원이 들여다봤습니다. 전통 국악대 취타대의 호의는 국빈 방문에 대한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의전은 세심하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미중 양국 정상을 대우할 때 차별이 있는 것으로 보여선 안 됐습니다. 균형은 우리에게 숙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천년 고도 경주는 축제였지만 서로의 이해를 걸고 치밀한 수싸움이 오가는 긴장된 협상장이었습니다. And we're going to have a very successful meeting, I have no doubt. But he's a very tough negotiator. That's not good. 전 세계를 상대로 자국 우선주의의 노골적 협박을 던지며 판을 흔들었던 국가는 경주를 떠나는 자리에서 반격을 가하며 지역 내 패권을 넓히려는 국가는 경주에 내리는 자리에서 교차했습니다. 세계를 주목시키며
일시 휴전의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경주는 우리에겐 생존이 걸린 싸움터였습니다. 이미 규칙을 허물고 들어오는 상대 앞에서 덜 뺏겨야 한다는 배수진을 치고 나서야 했고 한국에 대한 영향력 약화를 경계하는 상대한테는 불가피함을 이해시키며 양국 간 협력의 이익으로 설득해야 했습니다. 훌륭한 선방이라는 평가 이면에 국내 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와 한반도 안보 고도화에 대한 중국의 견제가 따라붙었습니다. 글로벌 무역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주목하며 이와 관련 회원 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자유무역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지 못했지만 마지막 날 새벽까지 진통을 겪으며 힘겹게 도출해낸 타협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같은 입장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힘을 합쳐 공동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라는 궁극의 목표 앞에서 우리는 함께할 수 있습니다. 경주에서 한국은 조정자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하는 세상을 표상하는 대표 키워드, AI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국가로서 도약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세대는 더욱더 높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황금기를 향해. 그리고 AI. 1980년 소련의 모스크바, 198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동과 서로 쪼개져 반쪽 대회로 치러진 올림픽은 4년 뒤 1988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명실상부 글로벌 대회로 거듭났습니다. 앞서 양대 세력 간 대리전의 장소로 폐허였던 나라는 화해의 땅으로 상징됐습니다. 경주 역시 갈등하는 강대국의 조율의 장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자주의의 비전을 유지하면서 또한 우리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기념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서울에서 경주까지 과거 우리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숙명 같았던 균형. 국가 간 이해관계는 더욱 거칠고 복잡해진 방정식이 됐습니다. 균형을 지렛대로 활용할 지혜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 잠시 뒤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취재진이 단독 입수한 진상조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지난 2024년도 R&D 예산 삭감 과정의 전말을 집중 보도합니다. 또 청소년들이 다이어트나 학교 성적 향상을 위해 마약성 치료제에 손을 대고 있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WBC를 대비해 다음 주부터 체코, 일본과 평가전을 갖는 야구 대표팀이 오늘 소집됐습니다. 선수들은 벌써부터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맞붙을 별들의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그제 한국 시리즈 일정을 마친 LG와 한화 선수들을 제외한 21명을 먼저 소집한 야구 대표팀. 다음 주부터 펼쳐질 체코, 일본과의 4차례 평가전을 위해 쌀쌀한 날씨에도 2시간가량 캐치볼부터 수비와 타격 훈련을 하면서 몸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또 포스트 시즌 늦게까지 게임을 치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지쳐있는 부분들이 있고 컨디션을 잘 체크해서 게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3월 WBC까지 남은 시간은 4개월. 이번 소집 훈련과 평가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는 만큼 류지현 감독은 공인구는 물론 메이저리그식 피치 클록과 ABS가 아닌 심판의 볼 판정, 그리고 낯선 도쿄돔까지 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을 강조했습니다. 국제대회에서의 어떤 경쟁력 굉장히 중요하다는 어떤 시기인 것 같고 도쿄돔의 경험이 있는 선수들도 있지만 처음 경험하는 선수도 있을 거거든요. 선수들도 벌써 메이저리그 최고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별들의 전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던지는 걸 봤는데 야마모토 선수 공이 되게 좋더라고요. 궁금합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동경은 그만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저희한테도 똑같은 것 같은데 맞붙을 때만큼은 동경심을 좀 버리고 이제 진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까지 고향에서 훈련하는 대표팀은 모레부터 LG, 한화 선수들까지 모두 모여 체코와의 평가전이 열릴 고척에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휴일인 오늘은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났는데요.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크게 추워졌습니다.
오늘 상암동의 모습인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고요. 시민들도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9시래기에 서울에는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쪽과 강원도, 영남 서부지방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양주가 영하 5도, 철원 영하 4도, 서울도 1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또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에서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강원 높은 산지에서는 1cm 안팎의 눈이 조금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해안가에서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내륙지방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도, 춘천 영하 1도, 대전 영하 1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광주 15도, 대구 15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추위는 수요일부터 차츰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핵무기를 손에 쥔 북한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 무역으로 성장한 한국이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그래서 경계도 해야 하지만 멀리해서도 안 되는 나라, 바로 중국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우리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협중을 조장하는 최고 권력자와 정치인들로 인해 국익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이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어렵게 만들어낸 기회를 혐오 세력에 의해 다시 잃어버려선 안 되겠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